우리는 앞에서 교재 제8장 적분의 응용에서 확률 밀도 함수, 기대값,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이런 용어들을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는 이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약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강조했었죠. 확률 밀도 함수는 정의 자체가 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전 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 나올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PDF, 약자로 PDF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한 직선 위에 있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했다면, 이제는 공간상의 곡면으로 나타내지는 그래프를 가지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합 밀도 함수 또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결합 밀도 함수 또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는, 자, 이제 XY가 영역 D 안에 놓일 확률이 이중적분으로 되는 것을 약속하는데요. 자, 이제 이것은 다음 같습니다. 우리 교재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영역 D 안에 속할 확률은 이중적분을 계산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그림을 잘 볼까요? 어떤 공간상의 곡면이 주어져 있습니다. 공간상의 곡면이 주어져 있고요. 이 공간상의 그림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까요? 지금 이제 이 그림상으로는 좌표측의 평행한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이에요.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이라면 x의 범위가 a부터 b, y의 범위가 c부터 d 이렇게 되겠죠. 이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은,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맞다면 얘를 이 영역 안에서 적분한 값과 같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을 복수 삼아 다시 한번 볼게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함수 fx가 음은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전 범위 내에서 이 함수를 적분했을 때 이 적분값이 전 범위 내에서 적분한 값이 1이 나올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우리는 이것을 모두 만족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함수 fx를, 이 피적분 함수 fx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인트란 말을 붙일 것인데요. 조인트 확률 밀도 함수, 결합 확률 밀도 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수학적 정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이와 같이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약속하듯이 이것도 일종의 정의예요. 정의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영역 D 내에서 정의되는 이변수 함수 fxy가 음은 아니다 라고 약속할 것이고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게끔 한 건 뭐냐면은 이 그림자 영역 D를 벗어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다 0으로 약속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D 안에서는 이렇게 위에 떠 있습니다. 자, 이제 항상 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대부터 플러스 1대, 마이너스 1대부터 플러스 1대,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중적분의 이상적분인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는 x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면 dx, dy입니다. 자, 이 값이 1이 나올 때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이 이변수 함수 fxy를 우리는 조인트 결합 확률 밀도 함수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앞에서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를 배운 뒤에 확률은 어떻게 약속을 했었죠? 확률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이 했었죠. 만약에 전 범위 내에서 적분한 값이 1이니까 만약에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이다 라고 한다면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인테랄 A부터 B까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되는데요. 전 범위 내에서 적분한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분하면 당연히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적분함수의 양수니까 절대 음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적분값은 항상 0보다 커나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그 범위 안에 있는 어떤 값일 테니까 자연스럽게 확률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확률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인트 PDF가 주어져도 마찬가지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속한 것이 다음 같은 거예요. 역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화면에 나왔던 게 그거거든요. 이것이 어떤 영역, 제한된 영역,
D 안에 속하게 될 확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전 범위에서 적분한 값은 1이잖아요. 그런데 영역은 D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떤 영역인지 몰라도 위의 사를 내려다봤을 때 이렇게 영역이 D가 제한되어 있다 볼 때요. 이게 XY 평면입니다. 이런 D라는 영역 안에서 조인트 PDF를 적분하면 그게 바로 DA라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확률을 나타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왼쪽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영역 D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영역이 아니라 위의 사를 내려다봤을 때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영역이라면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X의 범위가 A부터 B로 제한되어 있고 Y의 범위가 C부터 D로 제한되어 있는 반듯한 직사각형 영역이었다면 그러면 얘를 반복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X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가 되고 Y의 범위도 C에서부터 D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D 안에서 계산하는데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반복 적분할 수 있죠. A부터 B, C부터 D 또는 반대로 해도 됩니다. C부터 D, A부터 B를 나중에 해도 돼요. 조인트 PDF를 먼저 쓰고 이거는 X의 범위고 얘는 Y의 범위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죠. 만약에 이렇게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영역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그 제한된 영역 D 안에서의 주어진 이 조인트 PDF를 이중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중적분이 바로 이런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R2는 평면 영역 전체를 말합니다. 평면 영역 전체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전범위라는 뜻입니다. 전범위 내에서 적분한 값이 1이 나와야 되고요. 피적분 함수는 절대로 의미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라는 것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하고 Y의 결합 밀도 함수 F가 다음같이 주어져 있을 때 X가 0과 10 범위 안에 있고 Y도 0과 10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0으로 약속되는 이런 것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라 약속을 해놨으니까 전 범위에서 적분하면 1이 나온다는 것을 이용해서 상수 C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수 C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률을 계산하는 얘기죠. 자, 우선 상수부터 먼저 결정하도록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조인트 PDF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즉 우리는 이 전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전범위 내에서 이 함수 fxy를 적분한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분이 1이라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는 나머지 점은 0이고 이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0은 뭐 더할 필요도 없잖아요. 적분 영역을 나눠서 계산할 건데요. 나머지 점은 피적분함수 0이면 무조건 적분값이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C, X 플러스 2Y로 나오는 것은 X의 범위가 0부터 10이고 Y의 범위도 0부터 10이에요. 자, 이제 C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0부터 10 그리고 0부터 10 X 플러스 2Y 그리고 dx, dy인데요. 이거 상수함수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정정합니다. 다항함수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각각 일차함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역시 그냥 최종 결과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 계산한 값이 1이 나오도록 하는 상수 C의 결과는 1500분의 1이군요. 결과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C가 이거 다 계산해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500분의 1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상수 C를 먼저 결정했어요. 상수 C를 결정하는 거 이해됐죠?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 뜻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확률을 구하시라는 얘기잖아요. X의 범위가 7보다 작거나 같고 Y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자, X는 7을 넘지 못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7,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2부터 무한대까지란 뜻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적분 함수를 계산해 봅니다. 피적분 함수를 계산하는데요. 확률 구한다는 얘기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는 얘기예요. 이 범위 안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 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앞에는 X에 대해서 뒤에는 Y에 대해서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요, 이 구간을 벗어나면 무조건 0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구간에 나머지 0이니까 0은 적분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x의 범위가 0부터 7까지군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0이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0부터 7로 다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c는 1500분의 c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냅시다. 1500분의 1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는 x 더하기 2y였어요. x를 먼저 적분하고요. 이제 y의 범위도 똑같이 합니다. y도 잘 보세요. 자, 0하고 10을 벗어나면 무조건 피적분하면서 0이니까 2부터 10까지만 적분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한 1차 함수 형태, 당함수의 적분이니까 생략하고요. 그냥 확률을 계산 결과를 그냥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계산하니까 1500분의 868. 그래서 직접 나누면 하니까 0.5787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계산 과정 생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중적분을 통계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 부분에다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x하고 y가 독립인 확률 변수였을 때 결합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같이 계산하기 좋게 x만의 함수와 y만의 함수의 곱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즉 독립 확률 변수일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x하고 y가 서로 독립죠. 즉 서로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독립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정확하게 수학적 정의는요. 이 함수가 각각의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럴 때 x하고 y는 독립 확률 변수라고 약속을 합니다. 정의를 한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x가 확률 밀도 함수 f1을 갖는 확률 변수이고 y는 f2를 갖는 확률 변수라 할 때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의 곱의 형태와 같아지면 이건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돼준다면 독립 확률 변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용어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지수 밀도 함수는 앞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앞에서 적분의 응용편에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웨이팅 타임을 구할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에다 전화했을 때 대기 시간 같은 걸 알아볼 때 이럴 때 우리가 지수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계를 사용할수록 아무래도 이렇게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계속 쓰다 보면 잔고장이 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장이 나게 되는 어떤 타임, 언제쯤 이게 고장 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하려고 할 때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 분포는 웨이팅 타임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기 시간을 구할 때도 하지만 어떤 기계가 고장 나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가전제품 같은 거, 텔레비전 또는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쉽게 또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기 시간, 이런 시간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지수 밀도 함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지수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 예문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영화관 경영자는 관람객이 그 주에 영화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평균 시간이 10분이고 관람객이 팝콘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평균 시간이 5분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가정한 거예요. 자, 근데 팝콘을 사는 시간하고 그리고 입장권을 사서 줄을 기다리는 시간, 즉 입장권을 사면서 동시에 팝콘을 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줄이 다르고 판매대도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간에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한 관람객이 좌석에 앉기 전까지 기다리는 총 시간이 20분보다 적을 확률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다음같이 식을 세워봅시다. 만약에 입장권을 사서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평균 시간을 X라 놓겠습니다. X라 놓고요. 그 다음에 팝콘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평균 시간을 우리가 Y로 놨을 때, 자, 총 시간은 이 입장권도 사고 팝콘도 사야 되는데요. 이것이 20보다 작게 된 20분보다 적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뭐예요? 대기 시간이 다 독립적이라 가정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t가 음일 때 대기 시간이 음인 거는 뭐 다룰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양인 경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뮤가 평균이거든요. 근데 평균이 10분이라 했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2의 마이너스 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균이잖아요. 10분이라 했었으니까 2의 마이너스 10분의 t예요. 자, 이렇게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은 지수 밀도 함수를 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팝콘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은 아까 5분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5분의 1, 2의 마이너스 5분의 t와 같이 됩니다. 근데 둘은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는 앞서 약속을 했었죠. 밀도 함수가 각각의 곱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각각 fx 그리고 곱하기 f, 같은 f를 쓰니까 좀 그러네요. 여기는 다른 함수를 씁시다. g하고 h를 쓸게요. g하고 h를 썼더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gx하고 hy를 곱하면 됩니다. gx하고 hy예요. 그래서 둘을 곱해볼까요? 그래서 10분의 1, 2의 마이너스 10분의 t 그리고 5분의 1 2의 마이너스 5분의 t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50분의 1 그리고 2의 마이너스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씁시다. 지수법칙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오게 될 확률을 계산하시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고 얘를 계산하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x 더하기 y가 2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이 영역 D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영역 D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은 아까 여기쯤에서 썼던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영역 D 안에서 들어온 거,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확률을 구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D 영역 안에서 주어진 이 함수를 이중적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분을 계산해 보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요 영역이 D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만족하는 것은 더블 인터널 D 상에서 fxy 그리고 da를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와도 같은 말입니다. 자, 함수 f는 여기 있고요. 영역만 표시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20이에요. 그리고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인아웃을 따지겠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0이고 나오는 것은 넘기면 20-x가 되네요. 20-x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아, 여기를 각각 시간도 여기 xy로 쓰는 게 낫겠군요. 왜냐면 지금 적분이 x하고 y가 있거든요. 무심코 둘 다 t로 써놨군요. 정정합니다.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지수 분포가 t로 돼 있어서 그냥 t로 썼는데 지금은 각각 변수를 x하고 y로 놨거든요. 이 x도 시간이에요. 대기 시간, y도 대기 시간이니까 x, y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x고 여기가 y입니다. 지수 법칙 적용해서 조금 더 정리한 다음에 할까요? 아, 적분하기 좋게는 그냥 이게 낫겠군요.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t가 아니라 이제 x도 대기 시간, y도 대기 시간이니까 각각의 x하고 y로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fxy가 이거예요. 50분의 1,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10분의 x 곱 2에 마이너스 5분의 y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dx, dy입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요거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이 확률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식은 지금 y를 먼저 하고 x를 나중에 해야 되죠. 우리가 x가 상수범위고 y가 변수범위였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 식을 여기다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제 y에 대해서 적분할 때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50분의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까요? 인터널 0부터 20까지 그리고 2에 마이너스 10분의 x승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거 얘는 나가고 얘는 하나만 나간 거예요.
얘를 이제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네요. 바로 적분하겠습니다. 자, 얘를 y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5, 2의 마이너스 5분의 y승이에요. 얘를 미분하면,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5분이 나와서 약분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의 역도함수가 이게 됐고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y는 20-x까지고 바깥에 dx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마이너스 5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10분의 1 완치됐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20이고 2의 마이너스 10분의 x승, 그리고 바깥으로 나갔고요. 자, 종점 대입합니다. 2의 마이너스 5분의 20 마이너스 x가 됐고요. 종점 대입하고 마이너스 시점 대입한 거 뺍니다. 2의 0승이 되니까 1이 됐네요. 그 다음에 dx가 됐어요. 자, 이제 정돈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인테그랄 0부터 20, 그리고 지수법칙 적용합니다. 이렇게 전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하니까 따로 계산한 다음에 쓸게요. 마이너스 10분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눌 거예요. 4, 5, 20이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5분의 x예요. 그러니까 2에, 자, 요거 계산하면 10분의 2x, 10분의 1x니까 10분의 x, 마이너스 하니까 2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요거 전개하니까 2의 마이너스 4승, 그리고 2의 10분의 x승이 완치됐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0분의 x승이 완치됐고, 그 다음에 dx가 됐습니다. 자,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2의 마이너스 4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냈고요. 자, 그 다음 요걸 적분하니까 2의 10분의 x승 마이너스, 여기도 2의 마이너스 10분의 x승인데 여기 플러스 10이 있으면 되겠네요.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지수 나가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0부터 20까지예요. 간단한 다항함수라면 선생님이 계산 생략했었을 텐데요. 이제 지수꼴이라서 끝까지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10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승, 그리고 20을 대입하니까 2의 제곱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0 대입하니까는 2의 마이너스 2승이 됐네요. 그쵸? 맞죠? 이렇게 마이너스 2승, 2승인데 마이너스 됐어요. 예, 됐고요. 0을 대입한 거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2의 0승 1,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4승이 있고요. 앞에. 자, 여기도 빼야 되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2의 0승 1 이렇게 됐습니다. 좀 더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2배 2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1인데요. 마이너스 다 곱해버리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2배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2가 2.78의 역수니 2.78이고 그의 역수들 꼴이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굉장히 작은 값이 될 텐데요. 자, 그 값은 이제 우리가 계산기에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계산 결과를 그냥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계산한 결과가 0.7476이란 얘기네요. 0.7476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티켓도 사고 그리고 팝콘도 사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20분 이내가 돼서 극장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는 확률이 약 75%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즉 극장에 와서 표를 사고 그 다음에 팝콘도 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장할 수 있는 그 확률은 20분 내에 입장할 수 있는 게 75%라는 얘기니까 100명 중에 75명 정도는 이미 극장 그 20분 내에 좌석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됐죠. 자, 그래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는 거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던 이 예문은 독립이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각각의 곱으로 계산한 것이고요. 독립이란 조건이 없었다면 이게 문제에서 주어졌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해야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기대값이라는 용어를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역시도 앞에서 8장에서 공부했을 때도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PDF가 주어졌을 때 기대값은 그 PDF에다가 X를 곱한 것을 우리가 말한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결합 확률 밀도 함수에다 X를 곱한 것을 우리는 평균이라 얘기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x를 곱한 것은 x의 평균을 μ1이라고 표시한 것 뿐이고요. y의 평균을 그냥 μ2라 표시한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결합 확률 밀도 함수에다 x를 곱하면 x의 평균, y를 곱하면 y의 평균입니다. 근데 이거 잘 들여다보면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모멘트랑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모멘트랑 비슷한 형태로 식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배웠네요. 자, 이제 우리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여기서 시그마는 표준 편차고요. 시그마 제곱은 분산입니다. 뮤는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통계 공부하면서 많이 봐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시킨 그 표준화된 확률 분포표는 대부분의 통계책 뒤에 보면 그 확률값이 다 나와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통계 공부를 할 때 또는 지금도 대학 교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통계 공부를 할 때도 많이 봐왔던 형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분포함수죠. 확률 밀도 함수, 정규분포는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납니다. 이중적분에서 극좌표 변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 통계학과 같은 데서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니까 잘 익혀두세요. 예제 8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공장은 지름 4cm와 길이 6cm의 규격으로 판매가 되는 원기둥 모양의 롤러 베어링을 생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름 x는 평균이 4, 표준 편차가 0.01로 정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이 y는, 즉 x는 지름을 나타내고요. y는 길이를 나타냅니다. 이 y는 평균은 6이고 표준 편차가 0.01로 역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하고 y가 독립적이라 가정을 했을 때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기술하고 그래프를 그려보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산 라인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베어링의 지름 또는 길이가 평균으로부터 0.02cm 이상 차이가 날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보면 x하고 y가 독립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x하고 y가 독립적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는 지름을 나타내고 y는 길이를 나타내는데 이들 모두가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배웠던 이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x하고 y가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찾으라는 얘기였으니까 우리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fxy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x가 지름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gx라 해보겠습니다. 즉 x하고 관련된 확률 밀도 함수를 gx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하고 관련된, 길이 y하고 관련된 확률 밀도 함수를 편의상 hy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gx는 각각 gx하고 hy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앞서 배웠던 그 정규분포 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 편차는 0.01로 되어 있습니다. 0.01 시그마 루트 2파이거든요. 2파이분의 1, 2파이분의 1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이에요. 시그마가 표준 편차를 나타내거든요. 0.01의 전체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뮤는 평균을 나타냅니다. 평균은 4cm라고 되어 있으니까 4 전체 제곱, 이것이 바로 gx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리고 hy에 대한 것도 역시 각각 독립적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앞서 우리가 독립적이라는 것을 설명했었죠.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곱으로 표시가 된다면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지금 쓰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y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똑같네요. 0.01 루트 2파이 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이죠. 표준 편차는 0.01로 되어 있으니까 0.01의 전체 제곱 x 마이너스 뮤, 뮤는 평균인데 보다시피 평균은 6cm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x가 아니라 y로 표시해야 되죠. 두 번째 확률 밀도 함수는 독립변수가 y이기 때문에 여기는 y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y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잘 정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0.01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 역수니까 이거 다시 쓰면 루트 2파이분의 1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도 루트 2파이분의 100이에요. 자, 이 상수끼리 먼저 곱해볼까요? 그러면 루트 2파이 곱하니까 2파이가 되겠죠. 자, 여기 100이 있고 여기도 100이 있으니까 많이 있다는 것을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많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법칙 적용하도록 하죠. 자, 이제 0.01은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의 전체 접이니까 만분의 1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만분의 1이에요. 자, 만분의 1에 역수를 취했으니까 그 2분의 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근데 2분의 만은 이거 약분하면 5천이라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5천 그리고 5천 그리고 x-4의 전체 접이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만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얘도 역시 만분의 1이 역수니까 만이 되는데 2분의 만이니까 5천 마이너스 5천 공통항이 있네요. 그래서 묶어내면은 지수법칙 적용하면 플러스 여기는 y-6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얘도 그럼 얘처럼 약분해버리면 5천을 쓸 수 있으니까 파이분의 5천으로 다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5천 이렇게 쓸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래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치에서 구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사실 손으로 그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놓은 교재 그림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그림을 보면 이와치 가운데가 볼록 올라온 형태의 산 모양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확률을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름이나 또는 길이가 평균으로부터 0.02cm 그 이상 차이가 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음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전체 확률은 1이 될 테니까 우리는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0.02cm 이내가 나올 확률을 구한 뒤에 전체 확률 1에서 우리가 이내에 있는 확률을 빼버리면 이상 차이가 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평균으로부터 0.02cm 이내가 나올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x는 4가 평균이잖아요. 자, 그런데 4로부터 0.02cm 이내이길 원하니까 그러면 4.0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98이 되겠군요. 요 범위가 평균으로부터 0.02 이내에 있는 확률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 이번에는 이제 지름 또는 길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다시피 지름은 지금 x를 계산했고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길이도 마찬가지로 평균으로부터 0.02cm 이내에 있는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자, 이제 평균은 6이잖아요. 그래서 6.02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5.98 보다는 크거나 같은 요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확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조인트 PDF를 찾았으니까 이 조인트 PDF를 이 범위 내에서 적분하면 돼요. X도 상수범위, Y도 상수범위니까 3.98에서 4.02까지 그리고 Y는 5.98에서 6.02까지를 적분합니다. 물론 계산하지 않고 이제 책의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에 마이너스 5천 그리고 x-4의 전체 제곱 플러스 y-6의 전체 제곱 그리고 앞에는 x에 관한 적분이고 뒤에는 y에 관한 적분입니다. 자, 이걸 다 계산한 결과를 그냥 책의 결과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이 적분값이 대략적으로 했을 때 0.91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0.91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전체 확률은 1이고요.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확률 그냥 P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0.91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 보다시피 0.09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평균으로부터 0.02cm 이상 차이가 날 확률은 이만큼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다가는 등호를 집어넣는데요. 책에 풀이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확률을 계산할 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좀 설명을 할까요?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거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양 끝점이 모두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만 들어가고 왼쪽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왼쪽은 들어가는데 오른쪽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겉보기에는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확률을 계산할 때 이 네 가지 확률은 다 같이 이들 모두는요. 다 같이 다음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확률 밀도 함수가 fx였다고 본다면은 이렇게 이 네 가지가 겉보기엔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서 이 모든 것을 적분으로 계산할 땐 이와 같이 A부터 B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점에서의 적분값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끝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이 적분은 동일하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등호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